오늘 영상은 자산을 모을 때 어떤 자산을 모아가야 내가 부자가 될 수 있으며 반대로 이런 자산을 모으면 모을수록 상대적으로 가난해지는지 각각 구체적인 자산 두 가지와 함께 저의 생각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런 세상이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사회 구성원들 모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정해진 일을 하면 매일 100이라는 돈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받은 돈으로 원하는 물건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 구성원인 나는 100이라는 돈으로 풍족하진 않지만 배고프지 않고 위생적인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었습니다. 나는 어느 날 물건을 사기 위해 시장에 와서 물건을 사면서 시장을 잘 관찰한 결과 돈 500을 가지면 매일 달걀 하나를 낳는 닭을 살 수가 있고 돈 100을 주면 병아리를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달걀 하나는 10에 팔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부자가 될 기회를 눈치채셨나요? 먼저 부자와 가난하다는 조건은 누구나 다 다르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오늘 영상에서 이야기하는 부자라는 조건은 우리나라 상위 10%, 몇십억 이런 조건의 부자가 아닙니다. 나의 노동으로 돈을 모은 후 경제적 자유, 즉 내가 노동을 직접 하지 않더라도 돈이 돈을 벌어주는 시스템으로 적당히 풍족한 삶과 여가를 누리는 것을 부자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앞서 제가 생각한 이야기는 지금 이 세상인 자본주의 사회를 나름 단순화한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속 제가 부자가 되는 방법은 절약을 통해서 돈의 절반인 50만 쓰고 10일 동안 돈 500을 모아서 닭을 삽니다. 그리고 계속 돈을 모아서 닭을 10마리를 모은 후 매일 낳는 10개의 달걀을 팔아서 돈 10을 버는 겁니다. 정해진 일을 해서 벌었던 10과 같은 수준의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토대로 우리는 모아야 할 자산과 모으지 말아야 할 자산을 알 수 있습니다. 모아야 할 자산은 당연히 닭과 병아리 그리고 달걀입니다. 모으지 말아야 할 자산은 돈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제가 일을 안 하면서 아침에 달걀을 팔고 나머지 시간은 놀러 다니는 걸 알고 있는 옆집 이웃이 제가 모은 이 방법을 자신도 하게 되고 여러 사람이 이런 방법을 하게 되면 결국 닭을 사려는 사람이 많게 될 것입니다. 닭이 한순간 늘어나지 않는 한 닭의 가격은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나는 총 돈 100이라는 돈으로 닭 10마리를 샀지만 누군가는 더 많은 돈으로 10마리의 닭을 사게 됩니다. 즉 숫자가 정해져 있는 돈은 오랜 기간 모으면 안 됩니다. 자, 이제 현실로 돌아와서 본격적으로 모으지 말아야 할 자산 두 가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으면 안 되는 자산, 첫 번째, 현금입니다. 제가 이야기에서 설명드린 대로 우리 세상의 물건 가격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계속 오릅니다. 따라서 현금은 그대로 모으면 우리의 처음 시점보다 오랜 기간 돈을 모은 후 물건을 살 때 가격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은행에 넣어서 이자를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은행은 돈을 장사하는 곳입니다. 즉 우리에게 이자를 주는 만큼보다 돈을 이용해서 돈을 버는 곳에 투자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것을 못한다고 한다면 굳이 우리 돈을 받아주지는 않겠죠. 현실에서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가격이 장기 상승분의 평균을 내어보면 예적금의 이자보다 평균적으로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은 이러한 사실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모으면 안 되는 자산 두 번째는 레버리지 ETF입니다. 해외 레버리지 ETF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ETF는 기초자산이 좋다면 모아가야 하는 자산입니다. 하지만 레버리지 ETF는 확실하게 아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레버리지 상품은 기초자산의 변동 퍼센트의 2배를 하기 때문에 수학적으로 오를 때는 적게 반영하고 떨어질 때는 더 크게 반영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수가 하루는 100, 그 다음 날은 97, 그 다음 날은 100 이런 식으로 100과 97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10년이 흘렀다고 해봅시다. 일반 지수 ETF는 여전히 100과 97을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수 레버리지 ETF는 0에 가까운 숫자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100에서 97로 떨어질 때 3%인 2배인 6%가 떨어져서 레버리지 ETF는 94가 됩니다. 그 다음날에 지수가 97에서 100, 즉 3.1%가 오르면 레버리지 ETF는 6.2%가 오를 것입니다. 전일 6% 하락으로 94로 떨어진 레버리지 ETF는 94에서 6.2%가 올라도 100이 아닌 99.8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장기간 하면 크기는 계속 작아져서 0에 가까워질 것입니다. 따라서 모아가는 자산으로 레버리지 ETF는 적절치 않은 상품입니다. 이제 반대로 우리가 모아가야 할 자산은 첫 번째로 제 영상을 많이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고배당주입니다. 배당주의 자세한 장점은 우측 상단 링크를 클릭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배당주는 기업의 이익을 주주에게 현금으로 돌려줍니다. 즉 이야기 속 닭처럼 매일 달걀이라는 배당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좋은 닭은 자산의 몸집도 키우면서 달걀의 크기도 더 커집니다. 물론 해외에서도 이런 배당을 많이 주는 기업이 많이 있을 것이지만 국내에서도 통신, 금융, 독점 기업 같은 종목들도 지금도 사업 실적도 좋고 매력적인 배당을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모아가야 할 자산은 미래 트렌드 주식입니다. 저의 이야기 속에서 나오는 병아리를 모으는 것입니다. 건강하고 영양 상태가 좋은 병아리는 훌륭한 닭이 될 것입니다. 기업도 마찬가지로 미래 시대에 필요한 물건이나 서비스를 제공할 기업의 주식을 모으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미래 트렌드 기업은 크게 세 가지 부류로 좋게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미래 IT 제품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쓰일 것이고 사용하는 핵심 부품의 중요성이 더 커질 것입니다. 즉 기술 집약적인 반도체와 터치 액정 같은 IT 부품의 수요가 지금보다 훨씬 늘어날 것입니다. 둘째는 세계적으로 환경에 더 많이 신경을 쓰고 정부는 환경 문제인 기업을 제약할 것입니다. 이것은 최근 국제적인 흐름에 조금만 관심을 가져도 느끼실 것입니다. 전기차나 재활용, 에너지 재생 같은 기업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를 즐겁게 해주는 엔터테인먼트 기업을 관심을 가지셔야 할 것입니다. 미래에도 인류는 노동 시간이 계속 줄어든 만큼 여가에 관심을 더 가질 것입니다. 게임이나 음악, 영화 같은 엔터테인먼트 사업이 더 커지는 것은 당연해질 것입니다. 지금까지 모으면 가난해지고 부유해지는 자산을 각각 알아봤는데요. 하지만 동전의 양면처럼 단점이 있다면 그 쓰임도 있을 것입니다. 현금 같은 경우는 우리의 거래의 편리성과 유동성의 최고의 자산입니다. 현금이 없다면 지금 당장 필요한 물건이나 서비스를 받지 못해 곤란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일정 부분 자산 비중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자산입니다. 또한 레버리지 ETF 같은 경우도 단기적인 수익률을 극대화하는데 좋은 상품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배당주 같은 경우는 그 기업의 예상치 못한 실적이 나올 때 배당이 줄어들거나 중단될 수 있으므로 실적을 항상 주의 깊게 관찰하셔야 합니다. 미래 트렌드 기업은 이 세상의 기후변화라던가 사람들의 인식변화, 취향변화로 인해서 시장이나 소비자의 관심이 예상했던 것과 다를 수 있으므로 물론 모으면서 모니터링을 계속 하셔야 합니다. 이야기 속에서 힘들게 절약해 모아서 사온 닭이 예기치 못한 들고양이의 습격을 받아서 하루아침에 죽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듯 현실에서도 투자에서는 항상 위험이 따르게 됩니다. 우리는 모든 위험 요인을 다 인지할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주의하며 관심을 가지고 자산을 모으셔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저의 영상 속 투자 아이디어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